정연아,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돈만 빌려가고 연락을 끊었어. 제발. 그건 당신이 만든 결말이에요. 난 이제 당신 인생의 배경이 아니에요. 63세 남편이 61의 전 아내에게 도움을 구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죠. 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도연이 시청 교통과 정년퇴직 인사장을 손에 쥔 날 그의 나이는 63이었습니다. 38년간 한 우물을 판 공무원 생활이었고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으며 동료들은 그를 성실함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퇴직식 날 받은 공로패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고 텅 빈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 노정연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지만 도연의 대답은 힘없는 미소뿐이었습니다. 정연의 나이는 61, 남편보다 2살 아래였고 결혼한 지는 벌써 35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내조하며 두 아이를 키웠고 이제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느긋하게 아침잠을 자고 가끔 산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고 두 번째 주부터 그의 일상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고 습관처럼 양복을 꺼내다가 멈칫하곤 했으며 결국 TV 리모컨을 집어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뭐 할 거예요? 정연이 물으면 도연은 고개를 가로저었고 그냥 좀 쉴래하고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아침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점심때의 예능, 저녁의 뉴스까지 하루가 TV 속 시간표대로 흘러갔고 그는 마치 그 화면 속에 갇힌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연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표정도 무기력해졌으며 밤에는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을 규칙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목표를 잃자 마치 항해하던 배가 닻을 잃은 것처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가끔 내가 뭐하러 사나 하는 말을 중얼거렸으며 정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뭐라도 해요. 등산은 어때요? 아니면 수영이라도. 정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도연은 고개만 저었고 나이 들어 무슨 운동이냐며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정연은 답답했지만 강요할 수도 없었고 그저 남편의 기분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연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옛 이웃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씨 부부였고 김 씨의 남편 역시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도 처음엔 맥을 못 쳤는데 요즘은 사이클 동호회 다니면서 완전 딴 사람 됐어요. 얼굴도 밝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그 말을 들은 정연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남편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김씨네 남편이 요즘 자전거 타러 다닌대요. 건강도 좋아지고 친구도 생겼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도연은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자전거냐고 했지만 정연이 계속 권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자니 자신이 점점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았으며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도연은 20년 만에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동네 한강공원에서 모이는 실버 라이더스라는 동호회였고 회원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의 퇴직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방 분위기에 익숙해졌고 페달을 밟으며 강변도로를 달릴 때는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땀이 흘렀고 다리가 아팠지만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 씨, 다음 주 일요일에 남한산성 코스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동호회 회장이 친절하게 물었고 도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고 정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어떻게 재밌었어요? 응, 생각보다 괜찮더라. 사람들도 좋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동호회 모임에 나갔고 점차 자전거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고 유튜브로 라이딩 기술을 배웠으며 급기야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가의 사이클 복과 장비를 주문했습니다. 정연은 남편의 변화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취미 생활치고는 너무 열정적이었고 뭔가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욕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연이 문을 두드리자 잠깐만 이라는 대답이 들렸고 나중에 나온 남편의 머리에서는 염색약 냄새가 났습니다. 흰머리가 가득하던 머리카락이 갑자기 까맣게 변해 있었고 얼굴에는 로션까지 발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머리 염색했어요? 응, 그냥 좀 젊어 보이고 싶어서.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정연의 마음속엔 작은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도연은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고 평소에 입지도 않던 밝은색 셔츠를 입었으며 외출할 때면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정연이 무슨 향수까지 뿌려요? 하고 물으면 그냥 기분 전환이지 뭐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퇴직 전에는 10년 된 낡은 점퍼 하나로 겨울을 나던 남편이었고 외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울을 자주 보고 온라인으로 옷을 주문하며 심지어 헬스장 등록까지 했습니다. 정연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이 들어도 활기차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남편이 무기력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되뇌었고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은 억지로 밀어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은 늦을 것 같아. 동호회에서 회식한대. 도연이 말했고 정연은 알았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자꾸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도 신경 쓰였고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도연의 변화는 점점 더 뚜렷해졌고
정연의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여름이 깊어질수록 도연의 외출은 잦아졌습니다. 아침 6시면 현관문이 열렸고 다녀올게 하는 짧은 인사와 함께 남편은 사라졌으며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져 저녁 9시가 넘기도 했습니다. 정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식탁 건너편의 빈 의자를 바라봤고 식어버린 국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갔다 와요? 정연이 물으면 도연은 한강 라이딩 또는 북한산 코스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들뜸이 있었고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연은 남편의 옷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예전보다 더 진해진 것을 느꼈고 가끔 낯선 여자 향수 냄새가 섞여 있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고 35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헤어왁스를 바르고 새로 산 회색 폴로 셔츠를 입었으며 목에는 정연이 본 적 없는 은색 목걸이까지 걸쳤습니다. 오늘도 자전거 타러 가요? 응, 동호회 사람들이랑 양평까지 갈 거야. 도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연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양평은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였고 63세 남편이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게 걱정스러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중간에 쉬어요. 알았어. 걱정 마.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정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남편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으며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정연은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절대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폰이었고 오늘따라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며 한 번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없었고 서로를 믿는 것이 부부의 기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쌓인 의심이 그녀를 휴대폰 쪽으로 이끌었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열리자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고 그중 하나가 정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오빠, 오늘 몇 시에 만나요? 이 시에 신촌역 3번 출구에서. 오빠 오늘도 멋있게 입고 와요. 기대할게요. 정연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대화창을 위로 올리자 더 많은 메시지들이 나타났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친밀했습니다. 오늘도 오빠 덕분에 즐거웠어요. 다음엔 어디 갈까요? 오빠가 사준 목걸이 너무 예뻐요. 맨날 하고 다닐게요. 오빠는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진짜 50대 같아요. 히읗히읗. 메시지는 끝없이 이어졌고 도연의 답장들도 보였습니다. 나도 오늘 행복했어. 다음엔 더 좋은 데 가자. 지은이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정연이 평생 남편에게 듣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면이 삐걱거렸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자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도연이 젊은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강변에서, 놀이공원에서 두 사람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붙어 있었고 도연의 얼굴에는 정연이 오랫동안 보지 못한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30 중반쯤으로 보였고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를 가진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정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파마머리, 주름진 얼굴, 중년의 체형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정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함께 보내고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남편이 승진 시험에 떨어져 좌절할 때 곁에서 위로한 사람도 그녀였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3년간 들며 고생한 사람도 그녀였으며 생활비가 빠듯할 때 파트타임 일을 하며 가게를 도운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퇴직하고 한가해진 남편은 젊은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고 다녀왔어 하는 밝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연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저 냉랭한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고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휴대폰 두고 가셨더라고요.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소파 위에 휴대폰을 보았고 화면이 켜져 있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듯 했지만 정연의 다음 말에 그 안도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은이가 누구예요? 정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고 변명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정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고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대답하세요.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동호회에서 만났어. 자전거 배우러 온 사람이야. 그래서요? 자전거 배우러 왔으면 자전거나 가르쳤어야죠. 왜 카페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목걸이도 사주고 그래요?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바람 폈어. 맞아. 도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에는 자포자기한 듯한 빛이 어렸습니다. 근데 지은은 날 존중해줘.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랑 있으면 즐거워해. 넌 늘 잔소리뿐이잖아.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5년간 쌓아온 믿음과 사랑, 헌신과 인내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차디찬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을 지나쳐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거실에서 주무세요. 그날 밤 정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을 되짚어 보았고 그 긴 시간 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자문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61가 된 지금까지 그녀의 삶은 오롯이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출세를 위해 뒷바라지했고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었으며 시댁 식구들을 위해 명절마다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넌 늘 잔소리뿐이잖아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출근하듯 집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겼습니다. 정연은 그제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연은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입어본 적 없는 검은색 정장이었고 약간 낡았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으며 옅은 화장까지 했습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를 마친 전사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정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며 작성 방법을 설명했고 정연은 차분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를 받아들고 가까운 카페에 앉았습니다. 빈칸을 채워나가는 동안 손이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또렷하게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혼 사유란에는 간단히 적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신뢰 파탄. 감정을 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고 나이 지긋한 여성 법무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정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법무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35년입니다. 자녀는요? 둘입니다. 모두 성인이고 독립했어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모든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며 이혼 시 절반씩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정연은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집, 예금, 퇴직금, 연금 모든 것이 분할 대상이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것도 나눌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명의가 누구든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면 모두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특히 35년이면 오랜 기간이니 더욱 정당하게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연은 안도했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기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관리하던 통장과 서류들을 모두 꺼냈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 남편 명의의 예금 통장 5개, 정연 명의의 통장 2개, 퇴직금, 계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숫자들을 계산기로 두드리며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총 재산은 약 7억 원 정도였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5억, 예금이 1억 5천, 퇴직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아파트는 매각 후 나누거나 한 사람이 가지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정산하면 됐습니다. 정연은 아파트를 가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5년간 살던 집이었고 추억이 있는 공간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정을 들인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어 하고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정연이 식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고 표정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연은 불안한 기색으로 식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정연은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정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문이 막혔고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랑은 끝낼게. 늦었어요. 정연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끝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당신은 이미 우리 결혼을 배신했고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잔소리꾼으로 만들었어요. 난 더 이상 당신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 긴 세월을 함께하고도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집을 나돌아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정연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산 분할 목록이었습니다. 이건 재산 목록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정확히 반으로 나눴어요. 아파트는 제가 가지고 당신한테 2억 5천을 드릴게요. 예금은 반씩 나누고 퇴직금도 반씩, 연금도 각자 받는 걸로 계산했어요. 도연은 서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오토바이도 나눈다고? 당연하죠. 그것도 결혼 중에 산 거예요. 시세 300만 원이니까 150만 원은 제 몫이에요. 정연아, 이게 정말 필요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도연이 애원하듯 물었지만 정연은 단호했습니다. 없어요. 당신과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요.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 거예요. 아니, 당신 없어야 더 잘 살 것 같아요. 정연은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신청서에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혔고 그 순간 35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당신 도장도 찍으세요. 협의 이혼이 싫으면 재판 이혼할게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두 개의 도장이 나란히 찍힌 서류를 보며 정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세요. 아파트는 제가 가지니까. 알았어. 도연의 대답은 힘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안방이 아닌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정연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결혼 생활처럼. 하지만 정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이틀 동안 충분히 슬퍼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된 지 한 달 후 정연과 도연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집을 나갔고 원룸 하나를 얻어 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아파트에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35년간 함께했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비웠고 함께 찍은 사진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넣었으며 거실 소파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고 더 이상 숨막히지 않았으며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정연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가벼운 요가를 했고 근처 공원을 산책했으며 혼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걱정했지만 곧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고 가끔 찾아와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딸이 말했고 정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한편 도연의 삶은 정연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이혼 직후 그는 지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졌어. 우리 제대로 만나자고 말했고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젊은 연인과 함께하는 시간은 달콤했고 자신이 다시 젊어진 것 같았으며 정연과의 무거운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절반을 내준 후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내다 보니 금방 바닥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자꾸 데이트를 원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 명품 가방, 주말 여행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도연은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63세 남자가 35세 여자를 잡아두려면 돈이 필요했고 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축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도연은 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한도는 점점 차올랐으며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지은을 위해 산 오토바이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녀가 오빠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어라고 조르자 250만 원짜리 중고 바이크를 사줬고 보험료와 유지비까지 그가 부담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카페 창업 생각 중이야. 자금이 좀 필요한데. 지은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1천만 원을 빌려줬고 그것은 그가 남겨둔 마지막 목돈이었습니다. 지은은 고맙다며 그를 껴안았고 오빠가 제일 좋아라고 속삭였으며 도연은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그는 지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 주민은 며칠 전에 이사 간 것 같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계속 꺼져 있었고 결국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차단당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길거리 벤치에 앉아 허탈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이내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지은은 그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같은 건 없었고 그저 돈 많은 중년 남자를 호구로 본 것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카드 대금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연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원룸 월세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추억이 담긴 애마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헐값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었고 여전히 5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도연은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고 젊은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인생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늙은이만 보였고 염색한 머리는 다시 희끗희끗해졌으며 얼굴에는 주름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저녁 도연은 술에 취해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전화했어요? 정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정연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돈만 빌려가고 연락을 끊었어. 지금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63 남자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고 그 소리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요? 정연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도와줘. 제발. 난 지금 카드 빚에 시달리고 있고 월세도 못 내고 있어. 우리 그래도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제발. 그 35년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 만날 때, 나한테 잔소리꾼이라고 했을 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때, 그때는 35년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35년을 들먹이는 건 비겁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정연은 단호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만든 결말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고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난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배경이 아니에요. 당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도 아니고요. 정연아, 제발.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연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달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 지난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듯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고 마침내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는 봄이었고 정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35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고 자신은 늘 뒷전이었으며 꿈이나 목표 같은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61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정연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했고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으며 언젠가 직접 커피를 내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막연한 바람이었지만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바리스타 학원을 검색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정연은 긴장했습니다. 학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대부분 20, 30대였으며 그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없었습니다. 잠시 주춤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해.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되지. 강사는 친절했고 커피의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쳤으며 정연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우유 스티밍, 라떼, 아트 모든 것이 새로웠고 어려웠습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아 우유 거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라떼 아트는 모양이 엉망이었으며 젊은 수강생들은 금방 따라하는데 그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유튜브 영상을 보며 연습했고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구입해 반복해서 추출을 시도했으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우유를 스티밍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시다. 나도 저렇게 못 만드는데. 주말에 찾아온 아들이 엄마가 만든 라떼를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정연은 뿌듯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정연은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긴장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일주일 뒤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0평생에 처음 따본 자격증이었습니다. 그녀는 통지서를 보며 울컥했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정연은 동네 카페들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살폈고 용기를 내어 이력서를 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는 젊은 사람을 원했고 죄송하지만 저희는 하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카페에서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커피나무라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정연의 이력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이가 61이시네요. 체력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카페 일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성실하게 일할 자신 있어요. 정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녀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저도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손님들도 편하게 느낄 것 같고요. 그렇게 정연은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당황했고 머신 작동이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했으며 젊은 동료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놀림이 빨라졌고 2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으며 석 달이 지나자 그녀 없이는 카페 운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언니, 라떼 한 잔 부탁해요. 언니가 만든 게 제일 맛있어요. 단골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정연은 미소 지으며 우유를 스티밍했고 정성껏 하트 모양 라떼 아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손님이 와 예쁘다 하고 감탄하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일의 보람이구나.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이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며 정연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정연을 좋아하게 되었고 언니 또는 이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정연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었으며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이모,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20살 알바생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나가. 시간이 약이야. 그리고 지혜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이모도 힘든 일 있었어요? 있었지. 많이. 정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는 것만 전했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위로받았고 이모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정연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생활했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았으며 자립적이고 당당했습니다. 카페 일이 끝나면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었고 주말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갔으며 가끔 친구들과 만나 여행도 다녔습니다. 61의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혼자 늙어가는 것이 외로울까봐 걱정했으며 실패할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연은 핸드폰을 꺼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걱정 마. 요즘 정말 행복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고 그 빛은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도 배신의 상처도 이혼의 슬픔도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용기도 새로운 시작도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